이제 고지코리아 집수리 아카데미에서 네. 누수 탐지 분야의 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누수 탐지라는 시공 카테고리의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하면 잘하실 것 같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탐지를 배우러 등록을 하고 오셨잖아요. 누수 탐지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누수 탐지 현장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현장들이 가정집 아래층에 물이 떨어진다거나 우리 집 천장이 젖는다던가 이런 현장들만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누수 탐지는 이런 데에만 국한되어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집 내부에도 있고 상가라든가 도로에서도 누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도 강동구 쪽에 큼지막하게 생긴 싱크홀 이런 것들도 다 배관에서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작은 현장들부터 큰 현장들까지 모두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현장을 방문드리게 될 가정집 누수 현장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000개 이상 정도의 현장을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현장 하나하나 단정 짓고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현장이든 간에 누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배관에서 새는 누수, 화장실이라든가 방수 문제로 생기는 누수, 그다음에 겨울철 습도하고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결로 문제 때문에 생기는 누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분을 지을 줄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량기를 보면은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누수가 있고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기는 현장들도 있어요. 별침 돌아가는 움직임만 봐도 어느 쪽에 누수가 있다라는 거는 대략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짐작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가정집이라고 하면 변기들부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밸브들, 정수기라든가 보일러에 들어가는 직수 밸브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한 이후에 계량기 별침을 통해서 어느 쪽 배관에 누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배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해서 누수가 제일 많이 생기는지. 누수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PB라고 하는 배관을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배관을 휘어서 시공을 할 경우에 휘어진 가장 바깥쪽 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누수 원인이 돼요. 네. 혹시 가장 힘들었던 현장이 있으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현장은 제가 한여름에 밤 11시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던 데가 있어요. 이전에 2군데 업체가 다녀갔고 배관의 누수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조건 배관의 누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서 배관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해서 조금씩 따라서 팠습니다. 그 고객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생겼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제가 작업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누수 탐지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탐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장비는 청음 탐지 능력이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서 키워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탐지라는 거, 이런 탐지 장비를 각 현장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고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탐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음 탐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얘가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네, 직접 헤드셋을 쓰고 소리를 책상하고 바닥하고 2가지를 들려봐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책상 위에서 나는 소리. 여기에서는 특별한 소음은 들리지 않고 여기에서는 다른 쿵쿵거리는 소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쵸. 청음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들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죠. 청음 탐지 장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장비입니다. 누수음을 특정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들려주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누수음을 구분을 짓고 찾아내는 게 누수 탐지사의 일입니다. 청음 탐지 말고 가스 탐지 장비가 있는데, 얘는 배관에 누수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배관 안쪽에 압력이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관에 이제 특수한 가스를 집어넣어서 그 가스가 누수되는 지점으로 새어 나오고 그게 지면으로 올라오면 이 가스 탐지기를 가지고 가스를 읽어드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청음이 잘 안 되는 현장,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청음 탐지만으로 모든 지점을 다 짚고 다니기 어려운 현장, 이런 경우에 가스 탐지기를 통해서 청음이 안 되는 부분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용도. 그렇다고 얘가 지점을 특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는 정도 용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점을 짚는 거는 청음 탐지기를 통해서 지점을 짚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수 탐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어주고 같이 공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피드백도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올 때까지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 탐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화마루, 이렇게 세 가지 바닥 마감재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누수 지점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감재별로 누수음을 들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타일이 깔린 데는 일반 화장실 구조처럼 변기, 세면대 다 시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누수 탐지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분 나오셔가지고 청음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선을 잡아도 되고 몸통을 잡아도 되고 하는데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 소리가 조금 더 전달되는데 편할 거고요. 얘를 잡고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하고 이런 이제 분명한 차이가 바닥재를 타고 아니면은 배관에서 샌다라고 하면은 배관을 타고 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소리가 전달되는 거를 따라서 저희가 탐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 마감재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일이 뭔가 자국이 역시 잘 들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마감재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배관 누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정 누수 탐지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친구는 제 일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현준 팀장. 누수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어떤 시공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정집이라고 하면은 수도 배관, 난방 배관, 그리고 외부의 사업소에서 받아서 계량기를 거쳐서 건물로 받는 상수도 배관, 그리고 수방 배관, 이런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는 시공을 하고 탐지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교육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업력이 몇 년이 되었든 간에 저쯤에서 아마 누수가 발생했을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업력이 되면은 빨리빨리 찾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늘 초심자처럼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씀도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단정 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탐지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초심자가 됐든 몇 년 경력자가 됐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작업이에요. 저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누수가 났다라고 해서 업체를 부를 때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누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업체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기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막 뚫어놓고 뜯어놓고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래서 덤탱이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표님의 신조는 어떠세요? 네가 얘기를 해줘.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표님의 신조라고 하면은 정확한 탐지, 최소한의 굴착, 그걸 항상 생각해 두시고 누수 지점을 쫓아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라고 치면은 여기 벽지가 물에 젖어서 이 위에가 누수가 생긴 것 같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윗집에 가보면은 그 지점 그 자리에는 누수가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스 탐지도 사장님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가스 탐지에만 너무 의존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집안이 조금 약한 부분에 가스가 새어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누수 지점은 저 멀리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사장님은 청음 탐지로만 지점을 특정을 해서 정확한 그 포인트만 파내서 그 부분만 수리하시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저한테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누수 탐지를 시작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7년 차 되고 있어요. 그 이전의 직업은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렇죠. 저는 서비스직부터 자동차 아니면은 다른 유압 장비 이런 기술직 관련된 일들도 많이 했었고 홈케어 일 이런 류의 일들을 많이 하다가 누수 탐지 쪽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와이프가 물어보잖아요. 나랑 왜 결혼했어? 마지막 여자가 왜 나야? 마지막으로 정착을 하신 게 누수인 이유가 있으세요? 사장님은 야외 현장 가시면은 진짜 좋아하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가 이 한 지점을 찾는다? 그 처음부터 끝 과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지코리아 집수리 아카데미에서 네. 누수 탐지 분야의 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누수 탐지라는 시공 카테고리의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하면 잘하실 것 같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수가 있는 지점을 찾지 못한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든 간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장점이나 이 분야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해야 되고 섬세하기도 해야 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야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도 누수 탐지를 하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수 탐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게 되셨어요? 제가 직업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가 있었는데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사장님이 나오는 현장 영상이 올라와서 그거를 봤는데 사장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그냥 연락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나누고 PPT로 대안서처럼 여기서 일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나중에는 저희 어떻게 해봐요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마 서로 간의 진정성이 통해서 그러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보실 때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수 탐지사로서 제가 바라보는 사장님은 정직하고 신뢰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 않을까. 불필요한 지점을 여기 좀 의심되는데 라고 파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소리로 정확하게 들어서 이 지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확신이 딱 드실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자, 이제 제2, 제3의 제자분들을 고집코리아 집수리 아카데미에서 키워나가실 건데 어떤 마음으로 강의하시고 키워내시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이득만을 생각하지 마라. 힘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누수라는 게 보통은 생각하는 게 윗집은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가해자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뭐 의도해서 누수를 만든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보면 윗집도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 대표님 에리어가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되십니까? 저희는 가정집도 당연히 작업을 하지만 큰 현장들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자신감 있게 작업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 많이 알아보시고 처리가 안 되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쪽 카메라를 좀 보시고 네. 회사 홍보 한마디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을 찾아오실 수강생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배관에서 새는 누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업체들 당연히 있지만 금액적으로 그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작업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과하게 적어도 그렇게 작업하진 않겠다라는 부분은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말이 조금 서툴다 보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